네, 시장 전략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호선 신한투자증권 부지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네. 한 4거래일, 5거래일 계속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야, 이 기대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제가 11월 15일 날 그 출연했을 때는 사실은 그 여름에 이제 썸머 네. 랠리가 다시 지속되는 거 아니냐, 2,500포인트 돌파하고 가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그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 그 상승한 원인이 외국인 순매수였는데 네. 지속되게 되면은 도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첫 번째 제가 마크했던 부분이 그때 방송 출연인데 그 이후에 지수가 좀 하락했다가 다시 12월 1일 날 고가 2,501포인트 오른 이후에 이제 빠지고 있고요. 네네. 핵심은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를 좀 보게 되면 그 네. 7조 가량 7조 3천억까지 사다가 이제 12월 8일 오전 기준에서 6조 2천억 원으로 누적 순매수니까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가 2,500선 근처에서 2,300선에 지금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저희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 있다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수를 올렸으나 네. 이제 금리 문제라든지 슬로우 여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또 강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매도하는 상태에서 지수가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도 크게 상승은 못하고 이 수준으로 머물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네. 사실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보게 되면 사실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환율 부분, 그러니까 1,500원 정도의 원화가 워낙 약세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1,300원대에서 사실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려면 사실은 쇼커버링이나 어떤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수준이 12월 12일날 13일날 하게 되는데 일단 예상은 일단 일반적으로 0.5 네네. 퍼센트 정도 오를 걸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가는 오히려 지금 70한 3달러 이상에서 이제 행보할 걸로 봤는데 73달러 이하로도 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하면서 미국의 이제 어떤 멘트들을 확인해 봤겠지만 연말까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상승보다는 지금과 비슷한 장세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네네. 이거는 연말까지의 얘기고 네. 내년은 또 저희가 전략을 또 새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년에 저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주도 업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지금 연말 관련해서 이제 그 각 증권사들이 네. 경제 전망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좀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것이냐가 네.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만하게 갈 거냐 아니면 거꾸로 경기 침체가 가능하면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지수의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역시나 내년에도 성장 업종인 주 업종에서 이제 주식 매매가 일어날 거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계속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2차 전지는 뭐 지금 현재도 주도주로 가고 있고 네. 두 번째가 메타버스와 컨텐츠, 세 번째 로봇으로 좀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내년엔 집중해야 된다. 어차피 네네. 박스권 흐름이라고 하면 네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주도할 업종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메타버스 안에는 컨텐츠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올해 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전기차가 721만 대에서 내년에 한 1,200만 대 더 팔릴 거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방송인한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이제 그 현대차 아이오닉 5고요. 네. 한 대는 이제 디젤 SUV였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차가 좀 나오는데 전기차를 또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디젤 차를 처분을 할까? 기존 전기차를 처분하고 대체할 걸 하다가 과감하게 디젤 차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환경이 지금 충전이라든지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달 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질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각 그 자동차 회사가 신차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네. 예, 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GM 포드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은 데 불구하고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콘텐츠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시장이 21년도 389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37% 정도 매년 좀 성장할 거 보고 있고요.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어떤 대형사들이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회사들과 함께 협업과 뭐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약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컨텐츠는 IP 저작권이 발달하면서 네. 웹툰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웹툰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시장이 커졌다시피 이 메타버스도 이렇게 발전할 걸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인데 로봇 분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테슬라 로봇데이 이후에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포인트는 인간형 로봇이 내년에 어떤 형태로 제품이 나오냐가 또 시장의 흐름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내년에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컨텐츠, 세 번째가 로봇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내년엔 임해야 조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조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시장이 네.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장에서 공포감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장일수록 시가총액 상위주들인데 납폭과대주들 그 중에서 성장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않냐를 말씀드렸고 매매 전략으로는 자동 매매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출연했다시피 이제 일부는 채권을 좀 가져가고요. 보장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 중에 성장 업종으로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최근 10월달 이후에 좀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포스코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를 물적 분할해서 세워진 지주회사고요. 철강, 양극재, 음극재, 리튬, 니켈, 수소, 신재생 에너지, 건축, 식량이 7대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IRA에 대한 최대 적응 기업이 어디냐를 보게 되면 글로벌로 보게 되면 포스코가 2차 전지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한 20조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완성품을 발매해서 시가총액 124조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제 채굴과 소재 가공 이게 이어지면서 양응급제가 발전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내년에는 다시 시장이 안 좋을수록 관심을 갖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는 한 40% 올랐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주가가 흐름이 안 좋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경쟁력이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수직 계열화를 좀 밸류 체인으로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포스코의 핵심은 네. 기존의 철광석을 녹여서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고 환경이 이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화학이라든지 이런 관련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광물을 가지고 직접 그런 소재를 뽑아 가지고 분해해서 네.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이제 많아졌고요. 거기에 이 기술을 통해서 그 대기업에 이제 납품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속도가 좀 빨라진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발 그런 보조금 문제 때문에 네네. 포스코에 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두 개 회사가 있는데 포스코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그 광물 자원을 보게 되면은 리튬 이온, 리튬 광산, 니켈 광산, 흑연 광산에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받았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기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원재료를 리튬, 니켈, 인산, 흑연, 그다음에 콜타르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전구체와 흑연을 만들고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배터리의 네네. 전 단계인 양극재와 음극재 그다음에
실리콘 가장 그 자동 배터리의 거리 주행을 늘릴 수 있는 응급제 소재도 직접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다른 회사랑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1위 네네. 기업도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광물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하고 IRA나 뭐 이런 데에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혹시 뭐 목표 주가라든지 내년 내내라든지 어느 정도에 사서 어느 정도에 판다든지 뭐 그런 전략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 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데 저희가 시세를 보면은 마음이 동요가 돼서 매수가 안 되고요. 네네. 특히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더더욱이 손이 안 나갑니다. 네. 근데 급등하게 되면 손이 나가게 돼서 계속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내년 이 거시 경제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바닥에서 좀 올라왔으나 지수가 폭락할 때 지수가 이제 종목이 좀 많이 빠질 때 조정이 많이 올 때 그렇죠. 그때마다 조금씩 담자. 컴퓨터로 자동 매매를 네. 해놓고요, HTS로. 그다음에 장중에 급등을 하게 되면 네. 일부는 자동 매매를 해서 내년 말까지 이상은 가져가는 전략이 좀 내년 유효하지 않을까. 말까지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포스코홀딩스 내년 내내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우리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이 회사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최호선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